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실력 행사에 나설 그런 태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에서 위기에 빠진 중국 근로자들을 우리 한국 정부와 민간이 같이 구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윤상 기자, 피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피지의 한 건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네. 사고가 나니까 중국 대사관 측은 현지 한국 대사관에 긴급 후송 요청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피지 수도 수바에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중국 후송에 앞서 한국에서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지 사고 현장에서 공항까지 4시간 만에 일단 이송을 했고 네. 부상이 심해서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지난 5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는 환자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도 발급해 줬는데요. 네. 네. 곧바로 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상자들은 인천공항 내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와 안정을 취한 뒤 어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주 PD 중국 대사관과 환자들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였고요. 대한항공이 특히 그 이송하는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문제 관련해서 뭐 내부적으로 보복을 하니 어쩌냐는 그런 굉장히 치졸한 행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정부와 대한항공은 정말 이번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 타고 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굉장히 이게 누워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인천공항까지 올 수 있게 출입문에서 비교적 가까운 비상구 쪽 6자를 비워서 저렇게 네, 했다는 그렇죠. 거죠? 세 자리씩 저렇게 누워서 올 수 있게 해줬고 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으로 바로 출발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네. 응급처치까지 다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보내준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좀 이런 뉴스를 다른 뉴스 뭐 사드 가지고 한국에 맨날 불만 많다는 거 말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걸 좀 많이 방송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런 호의에 대해서 중국 관영 매체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도를 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황성준 위원님 어제 환구시보에서 일면에 대서특필했던 바로 저 사건 기사가 있죠? 어떤 기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사드에 반대한다. 그런데 네. 그 사드 반대하는 걸 놓고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한다. 뭐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대서특필을 하고 있죠. 네. 그 G2라고 지금 미국하고 같이 대국이라고 지금 세계를 이끄는 그 중국인데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 지금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인 그 보복 입장 같은 거는 없지만 계속 저렇게 한류를 그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 봅니다. 우선 이제 한류를 주로 공격하는 거는요. 네. 우선 경제적인 보복을 당장하기에는 중국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구조라는 게 한국에서 반제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한류를 공격해서는 당장 타격이 없다는 게 하나였고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환고시보가 이번 사드 때문에 갑자기 한국을 공격했느냐? 아닙니다. 네. 과거부터 줄기차게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이 이제부터는 조금 발언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거칠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한국이 뭐라고 하면 작은 나라가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라든지요. 네. 그런 정말 것이 오만한 묻혔다가 요번에 사드 하면서 증폭되면서 국내에 알려진 거지 네. 처음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또 사단이 발생하겠네요. 네. 사드 문제로 더민주의 초선 의원 6명이 여기 나오고 있죠. 네. 베이징에 가겠다는 겁니다. 네. 당장 내일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요. 네. 6분이고 소병훈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은 이제 공개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는 거고 나머지 4분은 의견을 크게 밝히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 네. 손혜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모두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휴가 갔던 김종인 대표가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가는 초선 6인 내일 아침 뭐 8시 50분 비행기라고 하는데 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당의 중진이기도 한 민병두 의원도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리기도 했다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윤상 기자. 네, 우선 그 민병두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은요. 네.
중국은 우리에게 특히 사드 배치 반대파들에게는 낭만적인 얼굴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한반도 5천년 역사상 중국이 우리를 위해 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혹시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는 과연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제대로 유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지가 목전에 든 큰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냉엄하고 분석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향해 나가겠다라는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 6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정에 없던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성호 수석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황일도 의원. 네. 중국의 속셈이 뭘지 지금 저 더민주 의원들이 가면은 결국 이용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중국의 속내 계산이 뭔가요? 그러니까 아주 근사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네. 한국을 향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팔을 뻗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갖고 있는 1차적인 관심사일 테고요. 네. 그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가 어쩌면 중국의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가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가 물거품이 되거나 혹은 뭐 백지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동맹 문제를 동맹 문제의 근본적인 이슈를 변화시킨 첫 번째 사건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네. 네. 한반도 사드 배치의 원인이 명확히 된 거죠. 바로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얘기로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